당신은 스스로 몇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나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나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할스톤 박사와 시드라 스톤 박사는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식적 셀프 또는 깨어있는 셀프를 강화하는 목소리와의 대화라는 치유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에서는 존재하는 자아와의 대화를 통해 깨어있는 셀프가 행동하는 자아가 아닌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0-5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존재하기와 행위하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에서 더 높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현실이나 삶이나 경험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즉 내적 삶이 존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성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현실들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른 의식 상태의 경험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들 중 하나는 온갖 일로 분주한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문명은 행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소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영적 자아들에게로 열리게 해주는 자아이다. 이 자아는 행위보다 존재와 더 관련된다. 이 존재의 에너지를 경험할 때는 목표도 임무도 없다.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때로 우리는 이 자아를 무의 목소리라 부른다. 존재의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자는 일단 행위나 행동의 측면과 접촉을 요청한다. 이것은 주된 자아들, 즉 동일시하고 있는 자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먼저 행동하는 자아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바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일단 이 자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존재하는 자아로 옮겨갈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이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촉진자, 내담자의 셀프에게 우리는 당신의 자아들 중 당신을 늘 바쁘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아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자아들 중 단지 존재하기를 좋아하는 자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를 좋아하는 자아요. 내담자. 그런 자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혼자 있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지요. 촉진자. 일단 자리를 옮겨 앉아보고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게 어때요? 여기서 촉진자는 내담자와 눈을 맞춘다. 서로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촉진자가 먼저 자신의 존재 에너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 특정한 에너지는 대단히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 그리고 집중감과 안정감을 준다. 촉진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 에너지에 접속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담자 옆에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면 촉진자는 내담자 안에서 이 에너지를 점차 유도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에너지 유도라 부른다. 이 방법은 내담자가 현재 내놓지 않고 있는 어떤 에너지도 유도해낼 수 있다. 촉진자는 내담자의 신체적 버릇, 특히 눈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다른 자아가 내담자의 존재하는 자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럴 때는 대개 내담자가 눈을 맞추지 않거나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촉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뭔가가 지금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내담자는 마음 혹은 비판적인 자아 같은 마음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이건 바보짓 같아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촉진자는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촉진자, 내담자의 존재하는 자아에게. 다른 마음이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다른 마음의 관점에서는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거든요. 우리는 곧 그 다른 마음과 다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지금은 당신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군요. 이 과정은 다른 자아들이 크게 방해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다. 존재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심오한 체험을 한다. 이것은 친밀감이 아주 고조된 상태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이토록 친밀해지는 것은 두려워한다. 심지어 배우자나 아이들과도 말이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때로는 영혼이 연결된 것 같다고 묘사하기까지 한다. 존재 에너지가 드러나기 위해선 목표, 즉 가야 할 곳이 없어야 한다.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내담자가 존재 에너지 상태에서 촉진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저 멍하니 있거나 명상 상태에 든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될 수도 있다. 멍해 보이는 내담자는 환상이나 몽상에 빠져 있거나 혹은 단순히 자신의 내면으로 사라진 것이다. 다른 모든 자아들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저 이 상태 또한 또 하나의 자아로 인식하고 내담자를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하여 존재 에너지가 다른 존재 에너지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와 존재 에너지가 다른 존재 에너지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의 차이를 깨어있는 셀프가 점차 배워갈 수 있게 한다. 존재 상태에 대해 작업한 후에 촉진자는 주된 자아를 다시 만나 주된 자아가 이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된 자아들이 촉진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목소리와의 대화 과정에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된 자아들은 다른 체계들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마음에게는 존재 에너지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아와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마음 자아가 이해하고 인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마음 자아는 촉진자가 존재하는 자아를 인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 자아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결국 주된 자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람이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불안의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 존재 에너지의 유도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 체험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명상을 향한 첫걸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명상의 첫 경험이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존재 수준의 만남은 두 사람이 서로 가슴을 열고 심오한 경험 속에서 나누게 되는 만남이라는 사실이다. 존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사라진 느낌이 경험되고 심지어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간 없는 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 존재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제껏 경험해온 것과는 다른 의미심장한 에너지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목소리와의 대화법은 오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적 에너지들과의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영적 에너지들은 일반적으로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부분 언어적인 것이 아니다. 하일스톤과 시드라스톤의 존재하기와 행위하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는 자아와 이야기 나눌 때 삶의 더 높은 의미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